지난해 화제의 종목 2020년 8월 13일 인보사 코오롱생명과 코오롱투시즌 이미 화살은 활시위를 떠났다. 관역에 맞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 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계획, 원칙에 맞춰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1차 공판 준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 417호에서 그 공판 준비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다녀왔습니다. 뭐 사진은 법정 내에서 찍을 수 없어서 복도에서 요거 하나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동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되게 이상해서 찍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아주 그냥 뭐 다 써서 냈어요. 뭐 여러 언론사에서 뭐 다 써서 냈고, 언론에서 관심이 되게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면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작년에 그냥 여론재판으로 엄청난 이슈였고, 그다음에 뭐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청문회까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큰 문제였어요. 큰 문제였고, 언론의 성향을 여러분들이 본다 그러면 그냥 제목 뽑아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인보사 사태 코오롱 이웅렬 재판 시작 호화 변호인단 출동.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뉴스 기사도 보면은 뭐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약간 뉘앙스 상으로는 그 뭐지? 뭐라 그럴까요? 그 죄인이 죄를 이제 심판 받는데 뭐 출석도 안 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제가 이제 되게 편향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출석기 그 준비기일에는 어차피 출석할 의무는 없고, 제가 직접 가본 결과 한 분만 직접 출석을 하셨고, 또 이제 신기했던 거는 그 우리 이제 재판장님께서 국민 재판을 원하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화 변호인단 출동, 이게 이제 되게 뭐 유전 무죄, 뭐 무전 유죄, 뭐 요런 느낌의 단어인데, 뭐 호화 변호인단 맞죠? 김현장하고 화우에서 이제 출동을 하셨고, 검사분 4명과 그 다음에 변호인단은 한 10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재판 시작 전에 뭔가 서류 같은 걸 넘겨줬는데, 그게 이제 검찰 측 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10월 14일 오전 10시인데, 그 증거 자료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웅렬이 형까지 이제 가면서 약 증거 자료가 한 기존에 있던 증거와 거기 플러스 그 증거 자료의 한 3분의 1 정도가 돼서 200건이 넘는 증거 자료, 증거 목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열람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열람한 거를 다시 또 복사 뜨고 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IT 강국이라는데 그걸 아빠 파일로 받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처음 이제 그 재판장에 가본 거고, 영화로만 보던 그 거기를 재판하는 거를 실제로 이제 본 건 처음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걸 이제 다 이제 출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공소장, 검찰 측 공소장에 나와 있는 부분에 이제 개인 그 정보는 또 다 삭제를 해서 또 출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일일이 보면서 그것도 삭제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또 그걸 인쇄를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인쇄만 2주 걸린다 그래서 엄청 많이 걸리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 뉴스를 생각했을 때 1톤 트럭에 한 대 반 분량이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제가 재판장에서 직접적으로 서류 넘어온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그거 복사하는데 2주나 걸린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뭐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니까요. 예, 어쨌든 그랬고, 뭐 그냥 되게 뭐 딱딱한 분위기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변호사님들이 재판장한테 뭔가 요구하면 재판장님들이 이제 검찰 측에 물어봐서 수용하냐? 그러면 이제 수용한다 그러면 그냥 수용하는 형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날 다시 공판 준비 기일이 되고, 그때도 아마 출석을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예, 안 할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이제 본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좀 가서 또 볼까 또 생각 중입니다. 뭐 그랬고, 그 여론재판으로 작년에 이미 다 심판을 받았어요. 여론재판상으로는 뭐 암세포를 판매한 부도덕한 이제 회사가 돼 버린 상황에 요식행위처럼 이제 재판하고 있는 거고, 이 재판 결과는 여론재판과 결과가 따로 나오더라도 이미 이미지상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매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웅렬이 헌까지 이제 했다는 얘기는 검찰 입장에서는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난 이슈였고 그거를 어떻게 코론그룹에서 막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이제 돈 엄청나게 쳐 들어가면서 검찰 측과 싸워야 되는 부분인 거고, 뭐 내용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보사의 안전성 문제로 대두됐던, 그러니까 인보사의 안전성이 문제를 조동찬 기자가 오보를 내면서 이제 이게 사회 이슈가 됐고, 이게 이제 식별 오류가 중간에 성분을 변경한 걸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범죄 사실이 되면서 이거 수사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황들, 뭐, 뭐 자문을 받았고 시각처 직원한테 38만 원의 접대를 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이제 검찰 측에서 추가해가지고 결국에는 웅렬이 형까지 구속하려고 했는데 구속은 실패하고 기소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그래서 제가 검찰이라면 작년에 이렇게까지 크게 소동이 있었는데 이거를 대법원까지 안 간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식약처도 뭐 여론에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끝까지 간 부분이기 때문에 예,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14일 날 공판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재판 일정이 계속 이제 미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증인이 오는데 뭐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거에서 이제 증인이 오는데, 그 증인 오는 것도 해외에서 오시기 때문에 또 코로나 또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이제 재판은 길어질 거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오킴스에서 한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또 여러 소송들이 다 진행되는 거여서 지리한 법정 다툼은 계속 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제가 오늘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간만우가 대법원에서 상장 폐지가 불합리하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를 오늘 이제 단체 톡방에서 받았는데,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거래소에서 티슈진을 좀 상폐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면 미국 임상 3상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실제로 그 알고도 속였느니 하는 문제가 법정에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 결과 안 나온 사안 가지고 상장 폐지한다면 똑같이 간만우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상당히 큰 부담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활시는 떠났고 아마 끝까지 갈 겁니다. 양측 다. 뭐 코롱이야 뭐 대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계속 진행한다면 답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1분기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37억 정도 나왔고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22억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법인세 체감
차감해서 마이너스 29억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분기에는 매출액은 조금 늘었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한 1억 10억 정도 늘은 건가요? 10억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8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더 나아졌고요. 그 다음에 작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많은 수도 한 30억 가까이 줄여놨기 때문에 뭐 실적은 조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그 흑자가 안 나면 내년에 관리 종목이 되는데 이게 과연 이제 관리 종목까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 문제가 약간 애매해졌어요. 왜냐면 뭐 지금 제가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그 사업 내용에서 각 부분별로 실적 나온 거 봤을 때 원료의약품이 거의 최대 매출의 최대 영업이익을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바이오에서 약 한 57억 정도의 영업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한 75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게 3, 4분기에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물론 이제 그 연구원들의 급여를 제외하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적자가 안 나온다면 3분기랑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왜 바이오에서 적자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더 뭐 하는 게 없어요. 임상 관련돼서 뭐 하는 게 없고 그냥 연구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지금 2031 하나 들어가는 18명 하는 부분은 뭐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을 거고 아마 2분기 때 다 때려박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좀 추측이 있고 그래서 3, 4분기에 바이오 쪽에서 영업 적자가 크지 않는다 그러면 API가 너무나 지금 호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플러스 되는 걸로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또 3, 4분기 또 분기 보고서랑 사업 보고서 나와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뭐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뭐 관리 종목이니까 상폐되는 건 아니어서 물론 이제 그룹 내에서 관리 종목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얘기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뭐죠?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단톡방에 계신 어떤 분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오피오이드 남용 주범, 옥시콘틴이 말썽이 돼서 먼디파마 매각설까지 나온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마약성 진통제 관련돼서 이제 소송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몇 개 제품에 관련돼서 막 수천억 대의 배상 책임 부분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여기 보시면 어, 그 퍼듀파마, 퍼듀파마가 지금 이 약 때문에 소송 걸렸는데 이게 물어줘야 되는 금액이 약 한 15조? 1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 15억 달러, 1조 7,500억의 가치를 지닌 먼디파마를 매각한다고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먼디파마가 웃긴 게 뭐냐면 얘가 비상장 회사인데 이제 각 지역별로 유한 회사를 하나씩 설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먼디파마의 그 기술 수출한 건 일본 먼디파마의 기술 수출한 거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먼디파마라는 같은 이름을 달고 미국 법인이 문제가 생긴 거라 그러면 뭐 그룹 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래서 뭐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냥 제 생각은 올해가 가야 된다. 올해가 빨리 끝나야 올해가 빨리 끝나야
이제 실적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나올 거고, 그다음 내년이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최대 어 그 뭐라 그러죠? 악재, 미쓰비시 관련된 소송 결과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계약이 미뤄져 있던 뭐 먼디라든가 뭐 중국권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올해가 거의 최악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예. 활시는 떠났고 떠난 화살을 중간에 잡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뭐 영화에서 보면 그거 다 막 뭐 칼로 잘라내고 막 다 막아내고 막 그러던데 절대 그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어디까지 날아가서 어느 관역에 맞느냐를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관련 뉴스들 보면 막 인보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신약들도 계속 출시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또 걱정스럽기도 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뭐 한번 엎어졌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기도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나오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마이너스거나 혹은 본전이 온다면 어, 일부 매도해서 다른 종목도 타이밍 봐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오랜 시간을 견디는 어떤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100%로 다 들고 있어서 손발 다 묶인 상황에서 지금처럼 주식이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뭐 내가 1억 투자했으면 1억 투자한 게 지금 5천이 됐어. 혹은 뭐 3천이 됐다고 쳐요. 3천이 됐다면 여기서 그냥 100만 원만 빼내서 다른 종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단타도 열심히 해보고 뭐 물리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100만 원으로 게이밍 같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머지 2,900만 원을 이제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